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 절감기 만드는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바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요,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연료 절감기 만들죠. 만드는데 접근 방향은 뻔합니다. 알고도 접근할 수도 있고 모르고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채택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전자제어식 차에는 ECU라는 놈이 있습니다. 전자저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흡기 센서와 온도 센서, 연료 압력 센서와 산소 센서, 크게 이 네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연료 분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연료 분사량이 센서 값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제어 장치를 통해서 흡기 센서 값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 하면, 흡기 센서가 원래 흡기 센서에서 나오는 전압값, 그 전압값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뜨리게 되면 공기량이 적게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ECU에서 공연비에 맞춰서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을 줄여버립니다. 똑같은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그 양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힘이 없죠. 힘이 없는 대신에 천천히 다니면 기름이 작게 먹겠죠. 출력을 요구하는 장소에서는 또 기름이 많이 먹겠죠. 안 되니까요. 엔진이 노킹이 생기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흡기 센서의 값을 높게 설정해 버리면 됩니다. 높게 설정하면 만약에 1V 전압이 흡기 센서에 놓은다. 그럼 1.2V, 1.4V 올려가지고 정폭시켜가지고 ECU에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기가 1밖에 안 들어왔는데 1.2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ECU에서는 연료 분사를 1.2로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이 올라가는 거죠. 자, 온도가 차다. 온도가 찰 때는 찬 거에 맞춰서 흡기 센서 풍속에 따라서 온도가 낮을 때는 산소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온도 센서 값에 따라서 또 ECU에서 연료를 많이 분사하거나 적게 분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 데이터 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기적인 거로 바꿀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흡기 튜닝이다 해서 안에 다른 걸 구조물을 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풍량계 흡기 센서 값을 변조가 일어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ECU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공기가 똑같은 공기가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는 거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면 ECU에서는 연료를 많이 분사하게 되고요. 온도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센서에서 온도가 높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산소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료 분사량을 줄이겠죠. 온도가 낮다, 연료 분사량을 높이겠죠. 이렇게 해서 흡기 센서, 흡기 온도 센서 이 값에 따라서 ECU는 연료 분사량을 조절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요, 디젤차 같은 경우에 연료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유로6 커먼 레일 방식은 연료 압력 센서가 있고요. 휘발유차도 GDI 엔진은 연료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 압력 센서 데이터 값을 또 변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을 높일 수도 있고 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센서 값들의 묘미입니다. 산소 센서요.
산소 센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 산소 센서 데이터 값을 다운시키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전자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산소 센서 값 데이터를 변경해버리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주면 ECU가 학습을 해서 보정을 하지만 흔들어버리면 ECU에서 보정을 못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면 흡기 센서에 변화를 준다거나 온도 센서에 변화를 준다거나 연료 압력 센서에 변화를 준다거나 산소 센서에 변화를 주면 출력을 높일 수도 있고 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흡기 쪽이나 배기 쪽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연료 절감기 달죠? 많이 달 겁니다. 많이 다는데요. 실제로 그런 제품 달았을 때 ECU 자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스캐너로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라고. 측정 장비로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자, 어떤 걸 달았는데 출력이 증가가 된다? 차가 스스스 잘 나가요. 드라이브 연 상태에서 악셀에다 발만 떼도 차가 나가. 공기량 공회전에서 얼마 더 들어오겠습니까?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왜 차가 술술 나가요? 악셀에다 안 밟아도 왜 나갑니까? 그것은요, 흡기 센서의 값. 센서 아시죠? 공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값이 요즘은 핫필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핫필름에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 뭐 예를 들어서 와류기 같은 경우에 달아놓는다면 조금 거기에 센서 값에 변조를 줄 수가 있어요. 변조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버리죠. 온도가. 핫필름 온도가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면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해서 ECU는 연료 분사량을 높여버립니다. 많이 분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이브 놓고 악셀에다 발만 떼도 차가 잘 나갑니다. 내가 살짝만 발라도 악셀에다를 살짝만 건드린다 하더라도 차가 수수술 나갑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르막길이에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 자기가 10단으로 올라가던 길도 11단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량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온다고 ECU에 오데이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ECU는 오데이터를 받아서 연료 분사량을 더 쏘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연료 분사량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은 산소 센서에서 다시 피드백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산소 센서 속도는 느립니다. 파형을 보면 좀 느리게 측정을 해요. 흡기 센서는 좀 빠릅니다. 산소 센서보다 데이터 값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센서요. 압력 센서 때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 센서 전압이 높다 하면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낮다 하면 연료 분사량을 높입니다. 그래서 압력 센서 전압값을 떨어뜨리는 작업한다 그럼 출력이 올라가 버리고, 압력 센서 값을 높인다 그러면 희박연소로 가서 힘이 떨어집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요, 차에 영향을 준다, 뭘 하나 달아가지고 출력이 올라간다, 그거요 장난 아닙니다. 얼마든지요, 이렇게 차를 안다 그러면 흡기 센서의 데이터를 변조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모듈을 개발해서 프로그램해서 ECU에 오데이터 주는 방법, 또 산소 센서 데이터 값을 변조해서 ECU에 오데이터를 주는 방법, 압력 센서 값을 변조해서 오데이터 주는 방법, 온도 센서 값을 바꿔서 ECU에 오데이터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거는 전자 모듈을 짜서 만들어서 프로그램해서 오데이터를 만들어 엮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를 실질적인 정상적인
데이터보다 많이 분사할 수 있고 적게 분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출력을 올릴 수도 있고 출력을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안에 내부에다가 엔진 흡기에다가 넣는다거나 배기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들이 변조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자, ECU는요, 연료 분사도 하지만 연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데이터를 ECU에서 인젝터 연료 분사를 얼마 했다, 이렇게 되죠. 자, 연료 분사를 했어요. 그러면 연료 분사량, 또 차량, 속도 센서, 운행거리, 이 데이터를 받아서 순간연비, 누적연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ECU가 센서 값들에 의해서 속았잖아요. 그럼 속은 값으로 띄워줍니다. 그럼 우리가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연비 게이지, 트립상으로 나오는 연비, 그것도 틀어져 버립니다. 연료 분사량이 ECU에서 분사한 양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선이 오죠. 그럼 데이터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자, 흡기 센서 값이 바뀌면 연료 분사량이 바뀐다. 그런데 이거는 밖에서 모듈을 개발해서 전압값을 변화시킨다 하면 ECU가 바보돼 버립니다. 온도 센서 바꿔도 바보돼 버립니다. 압력 센서 값을 바꿔도 바보돼요. 산소 센서 값을 바꿔도 바보돼요. 그럼 정기적으로 그래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구조물을 넣어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흡기 센서나 산소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온도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화물차에 연료절감기를 달았다. 전기적으로 하는 거, 전자적으로 하는 거, 안 그러면 구조물을 넣어서 하는 거 줬다 이거예요.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달고 나가니까 차가 잘 나가. 힘이 좋아. 오르막길 탈 때 변속이 한 단 높아. 이런 말장난 하죠.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똑똑한 척 하면서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도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도 똑똑해지고 순정 상태의 차를 가급적 쓰시라는 거야. 차가 다른 차보다 자기 차 상태가 안 좋으면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야. 자동차 메이커 차 잘 만듭니다. 그래서 차는 정상적인 차에서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바보 아닙니다. 바깥의 기술요, 밖에서 연료절감기 만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차에 이런 부분 말고 제어를 하는데, ECU에서 제어를 할 때 조금 남아있는 부분, 정기적인 안정 부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해외하고 국산차하고 조금 많이 기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남아있는 공간인데,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연비 차이 나는 거, 전기 전자 쪽이 다릅니다. 국산차가 아직 그까지 카피를 뜨거나 뭐 실력이 그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흐르는 전기, 전압 변동값, 전류 변동값, 이 부분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자, 그거 말고 이렇게 흡기 센서를 장난친다, 온도 센서를 장난친다, 압력 센서를 장난친다, 산소 센서를 장난친다, 구조물로도 장난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면. 그런데 정품으로 순정 그대로 쓰세요. 순정 그대로. 이 원리를 알면 연료절감기 만드시는 분 만드세요. 이게 흡기 센서, 온도 센서, 연료 압력 센서, 산소 센서 아무거나 건드려 가지고 값을 변조해 버리면 연비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출력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흡기 센서하고 온도 센서 바꾼다, 값을 바꾼다. 좀 똑똑한 사람은 프로그래머로 바꾸겠죠. 모듈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머로 바꿀 거고,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뭐 흡기구에다가 뭐 쑤셔가지고 만들겠죠. 또 배기 산소 센서 그쪽을 또 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프로그래머가 바꿀 수 있는데 구조물을 내어서 산소 센서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또 출력을 올리거나 연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 값을 알면 ECU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 알면 내가 고장난 부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차로 정상적인 운전 방법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연비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분들이 몰라서 어떤 제품을 탁 달았다. 그러니까 한 단 힘을 더 쓰더라, 두 단 힘을 더 쓰더라. 이거요. 연료 분사량, 흡기량이 똑같은데 연료 분사량을 높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 증가돼요. 그러면 ECU에서 연료 분사 컨트롤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연료 분사 시간을 늘려주면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고 연료 분사 시간을 줄이면 연료 분사량이 작아집니다. 그럼 압력 센서 값이 또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분사를 하는데 압력 센서 데이터 값도 OData로 줘버리면 돼요.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흡기 센서, 온도 센서, 연료 압력 센서, 산소 센서. 이 한쪽에 잡아가지고 해보세요.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연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연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변속, 우리가 자동 변속기를 쓰잖아요. 화물차에 12단까지 자동 변속으로 쓰는데 그 변속이 조금 타이밍이 틀어집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운전자가 알면 그 별것도 아니에요. 악셀에다가 내가 10% 밟았는데 연료 분사량이 보정돼서 흡기 센서, 온도 센서 값이 바뀌어가 들어온다. 그럼 내가 10% 밟았는데 20% 밟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만 밟아도 차가 쑥쑥 나가. 그런 게 이런 ECU가 흡기 센서, 온도 센서, 연료 압력 센서, 산소 센서 데이터 값을 받아서 연료 분사량을 결정한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나면 좀 똑똑해지겠죠? 그죠? 어떤 거 달았다, 출력이 올라갔다. 출력 그냥 올라갑니까? 연료가 더 안 들어가는데 출력이 그냥 올라가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시겠어요? 연료절감기 구입하시는 분, 또 만드시는 분, 개발하시고자 하시는 분, 이 부분요, 환경 분야까지 생각하셔서 똑같은 연료 분사량의 효율이 높게 만드는 방법, 이 방법 해보세요. 자동차 메이커 벽을 뛰어넘는 건 그겁니다. 수입차 말고 국산차들요, 국산차들 보시면 전기 쪽에 아직 기술이 못 따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입차 엔진에 비해서 국산차들은 전기 안정 부분이 덜 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 파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연료가 뭐 퍽퍽 절약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개발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